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어르신들하고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한 어머님들 건강할 때 지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위암도 그렇고 뭐 간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장장애 이런 것도 다들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어떤 병원을 찾는 목적들이 어떤 병이 나서 아파서 뭐 치료를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많이 나빠지기 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분위기도 딱딱하고 병원에 가면 무섭고 이런 느낌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연세사랑병원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연세사랑병원에서 인공관절센터, 즉 무릎 퇴행성 관절염 위주로 전공을 하고 있는 재진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관절염이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 관절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통증, 그리고 부종, 그리고 열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다 관절염입니다. 근데 관절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제일 흔한 것이 우리가 흔히 관절염이라고 알고 있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1차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1차성 관절염이 있고요. 여러 가지 외상이나 감염 등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2차성 관절염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관절염들 중에서 이 노화에 의한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여러 가지 관절염 중에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관절염이 이 1차성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관절염 하면 이런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뭐냐?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연골을 보호하고 있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됩니다. 이 닳게 돼서 그 연골이 닳음으로 인해서 관절의 통증이나 부종 그리고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일종의 노화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주로 50세 이후에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정상 관절은 이렇게 뼈 끝에 깨끗한 연골로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물렁뼈죠. 예, 물렁뼈입니다. 이 물렁뼈가 노화가 되고 관절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연골이 벗겨져 나가게 돼서 속에 있는 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뼈끼리 맞닿으면서 굉장히 아프게 되고요. 또는 이 연골이 떨어져 나간 찌꺼기들이 무릎 속에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켜서 무릎이 붓고 아프고 막 물이 차서 물을 뽑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과정에 의한 이런 연골이 벗겨지는 마모가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정상 관절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바깥쪽과 안쪽 연골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연골이 닳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 간격이 좁아져서 무릎이 안쪽으로 휘게 되는 이런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염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주변에 이런 분들 가끔 있으신데요. 연골이 많이 닳고 굉장히 심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안쪽으로 휘고 이렇게 오자 다리가 되는 이런 변형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첫 번째 이제 정상 관절은 연골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매끈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 관절염 때는 연골이 이렇게 얇아지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게 초기 관절염입니다. 이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약간 시큰시큰한 정도만 통증이 있게 되고요.
좀 더 중기가 되면 연골의 마모가 좀 더 심해지고 균열이 좀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말기 관절염으로 가게 되면 연골이 완전히 벗겨져서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고 아까 사진처럼 연골이 이제 완전히 벗겨지고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는 이런 식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기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그 연골의 약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백발 잡을 수 없다는 아니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노화에 의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원인 요인은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 중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젊었을 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도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고요. 특히 또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중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려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절염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 어머님들은 별로 그러시지 않는데 옛날 어머님들만 해도 뭐 전부 다 일하시려고 그러면은 부엌에서 이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일을 하고 이게 농사 지신 분들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밭일도 하고 전부 막 이런 자세로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항상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는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의자 생활을 하고 침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앉고 이제 엎드려서 방 닦고 이런 것들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잘 일으킬 수 있으니까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남자분들은 집안일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관절염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만과 과체중도 연골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올 수 있는데요. 이거 쉽진 않지만은 좀 이렇게 비만 있으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살을 좀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휘어진 내반 변형, O자 다리가 있는 분도 퇴행성 관절염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오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나 유전적인 요인들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부정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관절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검사나 보다 정밀하게 보는 거는 MRI 검사나 관절 내시경 검사, 기타 이런 검사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의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첫 번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요법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수술적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첫 번째 약물 치료는 제일 흔하게 쓰는 거가 보통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비스테로돈 소염 진통제를 많이 씁니다. 이런 약들을 쓰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가 연골의 손상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이나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리고 관절염의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코사민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약제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글루코사민 같은 거는 사실은 치료제가 아니고 연골 성분의 일종으로서 이런 치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논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글루코사민은 어떤 치료제가 아니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어떤 보조 식품 내지는 비타민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고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흔히 알고 있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온찜질, 초음파, 전기자극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물리치료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조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어떤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는 관절염의 초기 치료의 아주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사치료가 있는데 우리 연골 주사들 많이 맞으시는데요.
이 그 주사 치료 중에서 뼈 주사는 아주 강력한 그 소염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그 스테로이드 주사, 즉 뼈 주사는 장기간 사용할 때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뼈 주사는 가급적 자주 맞지 않으시는 게 좀 아주 심할 때 딱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만 딱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연골 주사라고 하는 하이알루론산, 이 연골 주사가 글루코사민과 비슷하게 연골에 어떤 영양 공급을 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병원에서 많이 쓰는 주사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내지 5번 맞는 이 연골 주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사요법들이 개발이 돼서 그 라이넥이라고 하는 이런 태반 주사도 관절에 주입했을 때 굉장히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보고들이 많고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태반 주사요법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방법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머님들 그 수술이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수술적 치료가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일종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상 관절로 되돌아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관절로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언제 하면 되냐,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통증이 있다가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면 통증이 이제 싹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아프면 약을 먹으면 또 사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다가 어느 순간 가면 약을 먹으면 좋아졌다가 약을 먹어도 물리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고 붓고 낫질 않아요. 침을 맞아도 안 낫고 주사를 맞아도 안 낫고, 이럴 경우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절 수술 무서운데요. 관절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아픈 수술부터 안 아픈 수술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절염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크게는 관절 내시경 수술, 즉 우리가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는 내시경 수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골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레이저 수술,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세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무릎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이 위 내시경하고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내시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흉터도 별로 안 나고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 효과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많은 분들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레이저 수술하면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고 또 좋아지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본래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다,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우리가 물렁뼈 연골이 노화되는 거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무릎에는 연골만 있는 게 아니고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해서 무릎에 쿠션 역할을 하는 이 도관이죠. 손을 치면 도관인데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이 연골판이 파열이 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렁뼈만 닳는 게 아니고 이 연골판이 찢어져서 파열돼서 무릎 통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상관절에는 윗뼈 연골이 있고 아래 연골이 있고요. 연골판이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서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오시면은 어느 순간 뭐 다치거나 아니면 걷다가도 연골이 이렇게 파열이 되어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데 찢어져가지고 얘가 엉뚱한 데 들어박혀 있고 이게 연골을 또 갉아먹고 하니까 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큰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고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퇴행성 관절염 때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내시경 수술을 하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마모가 심하지 않으면서 파열로 인한 통증이 딱 있을 경우에는 이런
내시경 수술 갖고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무릎을 절개를 하지 않고 살짝 마취를 하고 구멍을 뚫어서 이런 기계를 무릎 속에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 수술 시간은 15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안에 모든 걸 끝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에 이렇게 내반 변형, O자 다리가 있을 때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게 되는데요. 무릎을 이렇게 휘어진 다리를 다시 바깥으로 휘어주는, 반대쪽으로 휘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40, 50대 이제 조기 관절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60대, 70대는 해당이 안 되고 40대, 50대에 막 시작하는 조기 관절염, 그럴 때 중년의 관절염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한쪽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많이 오는데요. 이럴 때는 무릎의 아래쪽에 이렇게 절골술을 해서 뼈를 갖다가 바깥으로 약간 휘어줍니다. 휘어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휘었던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약간 휘기 때문에 체중이 이쪽으로 받쳐지지가 않고 바깥쪽으로 받쳐지기 때문에 여기가 관절 간격이 좀 더 벌어지고 아픈 쪽을 좀 쉬게 해줘서 관절염은 이제 더 진행이 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초기 관절염 때 좀 효과가 있습니다. 40, 50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쁜 다리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휜다리 해가지고 휜다리 교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그보다 심해졌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0대, 70대 관절염이 심해갖고 완전히 연골도 낫고 연골반도 찢어지고 했을 때는 레이저 수술이나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레이저 수술하고 계속 고생하시다 몇 달 만가 또 수술하시는 분 보셨잖아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심하게 연골이 마모가 되면 우리가 이빨이 썩었을 때 이렇게 뜯어내고 금리빨을 씌우듯이 이런 특수 합금과 폴리에틸렌으로 된 인공관절을 이렇게 더 씌우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변형이 와 있는 사람은 아까 이 사진 보셨죠? 어떻게 달릴 방도가 없습니다. 연골 많이 마모가 됐고 변형이 오고 너무 아프시고 약도 안 듣고 주사도 안 듣고 침도 안 듣고 이럴 경우에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서 안 아프게 이렇게 자기 기능, 관절을 기능을 살리면서 수술을 해서 안 아프게 사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기 관절염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후반, 65세 이상 이후에서는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 수술 전에 이렇게 휘었던 다리가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관절 중에서도 무릎이 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전체 인공관절을 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관절염이 왔을 때는 이렇게 반쪽만 인공관절로 하는 이렇게 작게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하지 않고 한쪽만 관절이 왔을 때는 이렇게 반쪽짜리 인공관절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술을 하기가 힘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수술 자체가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술하게 되면 2, 3개월 동안 재활을 해야 되는데 집안일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자식들 일 때문에 수술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또 수술 비용 때문에 또 수술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술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약은 안 듣고 주사도 안 듣고 침은 안 듣고 수술을 못 하겠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술도 못할 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는 어떤 거냐? 이 물리치료하듯이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우리가 마치 이제 전자레인지를 끓이면은 그 전자파가 나서 속에서 이제 물이 막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깥에서 이런 기계로 충격파를 쏴가지고 겉에는 멀쩡한데 몸속 깊숙이 있는 염증 조직에 이 파를 집중을 시켜서 염증 조직을 파괴를 시킵니다. 파괴를 시켜서 이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도록 혈관 형성을 촉진시키고 태화 조직을 재생시키고 또 관절염에서는 특히 신경을 좀 둔감하게 해서
관절염을 치료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완벽하게 정상 관절로 갈 수는 없지만 이런 다른 여타 방법들이 소용이 없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나 고관절 점행장염 그리고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나 어깨에 어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체외 충격파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기계나 하시는 시술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잘하는 데 가서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를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요. 엎드려서 집안일을 하기라든가 심한 운동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릎을 혹사시키지 않고 아껴 쓰는 것이 관절을 좀 살리고 퇴행성 관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유지되고 또 체중도 감소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들 어머님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그 다음에 쪼그리고 앉고 이런 거 피하는 거, 심한 운동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약 먹고 물리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관절 건강에 어떤 운동이 좋으냐, 여러 가지 운동이 다 좋지만 특히 이제 걷기나 수영, 이런 자전거 타기 운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이런 운동들은 걷기, 수영, 자전거 이런 운동들은 건강에도 좋고 크게 무리가 안 가면서 무릎에는 크게 부담을 안 주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절염이 있으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절염 예방에 중요한 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통증이 심해졌을 때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그 연골의 손상이 심해가지고 연골이 많이 상해있을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걸 생각해 봐도 막 처음에 이제 소화가 위암 걸린 사람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도 잘 나고 그랬는데 막 소화제 먹고 버틴단 말이에요.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위암 말기입니다.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하다가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증상이 없을 때도 위내시경을 6개월이나 1년 만에 한 번씩 해가지고 위암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위도 그런데 심지어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하라고 그러는데 관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통증이 심할 때 병원에 꼭 찾지 말고 처음에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좋지 않을 때 손상이 초기에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지고 조기에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그래야지 큰 수술을 피하고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려서 오래도록 쓸 수 있게 하는 그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사실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절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들 안 썼어요. 의뢰 나이 들면 아프겠거니 당연히 관절염 오는 거리라 생각했는데 요즘엔 좀 다르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고, 죽고 사는 거 해결됐고, 이제는 이제 웰빙이잖아요. 몇 년을 살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절 건강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런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아파서 병원을 찾지 말고, 조금 아플 때, 처음에 아프기 시작할 때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골 손상의 조기 진단하는 방법은 MRI 검사라든가 관절 내시경 검사 또는 콩푸와 같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기 연골 손상의 수술적 치료 방법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천공술, 자가골연골 이식술, 자가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퇴행성 관절, 즉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없어지기 전에
초기에 손상이 왔을 때, 특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이렇게 초기에 손상이 왔을 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조금 젊고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분들의 초기 손상이 왔을 때는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을 재생함으로 인해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차후에 뭐 인공관절 같은 큰 수술을 안 하고 자기 관절을 가지고 오래도록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가 골격골 이식술은 연골이 초창기에 이렇게 조금씩 벗겨지는 손상이 있을 때 이것을 방치하면 아주 광범위한 그 연골의 마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손상이 있는 연골을 뼈와 함께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건강한 부위에서 연골을 떼다가 이렇게 연골 부위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식을 하면 다른 부위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이식견이 잘 살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지 않고 건강한 자기의 관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가연골세포 배양 이식술인데요. 이렇게 이제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게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연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을 때 마치 우리가 그 이빨이 조금 썩었을 때 땜질을 해서 쓰듯이 세포를 이제 좀 자기의 연골 세포를 떼다가 이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세포를 불려가지고 연골 세포를 배양을 해서 여기다 갖다 씹어줍니다. 그러면 요새 줄기세포 치료하는 것처럼 그 연골 세포들이 연골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거의 그 자기의 정상 연골에 가까운 연골로 재생을 할 수가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게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세요.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한 노화성 질환이다. 그런데 이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경우, 이제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관절염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상 젊은 사람 관절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은 어떤 약이나 수술해가지고 뿌리 뽑는 병이 아니고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우리 고혈압, 당뇨 어머님들 약 먹어서 낫지 않잖아요. 혈당 조절하고 혈압 조절해서 평생 끌고 가는 병이잖아요. 관절염도 한번 이제 관절이 망가지면 정상 관절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해서 좀 안 아프게, 완전히는 안 하더라도 좀 덜 아프게, 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있느냐? 제가 아까 소개드린 약물치료, 물리치료, 뭐 주사치료, 뭐 수술치료, 충격파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결정을 해서 이 당뇨치를 조절하면서 완전히 뿔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조절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관절염이 초기에 있거나 오기 시작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후반에 이제 심한 관절염이 아니고 무릎이 좀 아파지기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중요한 게 치료만큼 예방도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생활 자세라든가 운동요법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관절염이 오기 전에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거 다 잊어먹어도 되니까 다시 한번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성 질환이다. 관절염은 조절하는 질환이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 그리고 좀 초기의 관절염이 왔을 때는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